한국도 정말 점점 더 많은 이제 버디 포지티비티 단어를 사용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잡지에 이렇게 소개되던데 바디 포지티브 운동은요. 1960년대에 흑인 퀴어들이 Fat Acceptance Movement. 그런 운동. 그러니까 내가 뭐 성적 지향성이 어떻게 됐건 나의 몸이 어떻건 내가 장애가 있건 없건 이제 조금 이제 큰 사이즈를 입는 사람들이 우리도 사회의 구성원들이야. 소외시키지 마 하면서 나왔던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 모델을 시작하기 전에도 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잡지에는 진짜 이 단어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아예 안 돼 있고 그냥 아주 솔직히 말하면 뭐 다 백인 모델만 소개하잖아요. 있지. 그나마 좀 그분들 혼혈이지만 뭐 팔로마 등등 근데 거의 다 백인.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디 포지티브 이런 운동을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솔직히. 이런 스파 브랜드가 너무 웃겨. 정말 큰 사이즈라고 해봤자 뭐 대부분은 미디엄이고 라지를 해놓고는 뭐 진짜 빅사이즈 모델 하나를 해놓고 엄청 늘어나는 옷을 입혀놓고는 우리 이제 빅사이즈 사람들을 뭐 신경을 쓴다? 이래놓고 바디 포지티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6677 사이즈를 고무줄로 이렇게 엄청 해가지고 8899 되는 사람을 낑겨 놓고는 저도 몇 번이나 그런 제의가 왔었고 저도 제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일 때 저도 낑겨서 제 몸을 넣을 때 솔직히 많이 좀 뭔가 이래야 되나? 내가 이거 정말 이 브랜드 홍보해야 되나 싶죠.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 사이즈 다양성을 위한 사람들이 맞나 싶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바디 포지티브이 그냥 자기 사이즈만 넣어줘 이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인종, 성별, 뭐 장애, 유무 그분들의 그러니까 저는 시스젠더잖아요. 시스젠더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몸의 그 생식기와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트랜스젠더죠. 이런 마이너리티들 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는 우리나라의 버디 포지티브 운동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로 퍼지는 거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여전히 예를 들어 뭐 흑인들을 제한다던가 뭐 에이션들은 정말 많이 제외되죠. 일반적으로 에이션들 뭐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에이션들 마르고 뱅 있고 그냥 눈 정말 확 찢어지고 진짜 그런 에이션들 아니면은 에이션 여자들 특히 는 안 보여지잖아요. 에이션 남자들의 할리우드나 뭐 그런 모델계에 있어서는 더 비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자리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운동을 그렇게 개척한 사람들이 흑인 커뮤니티인데 정말 이 패션계에서 제가 본 것만 해도 흑인 모델들이나 그냥 흑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는 차별들 정말 많거든요. 열받아요. 다 알면. 정말 작년만 해도 2019년만 해도 이제 블랙이고 이제 흑인이고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미국에서 19명 추정되기로 19명이 실종됐어요. 실종되고 뭐 이제 죽어서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내가 말하는 건 지금 포인트가 백인이나 그러니까 흑인이 아닌 유색 인종들한테 일어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흑인들의 인권이 정말 많이 진짜 안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진짜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역사 얘기를 할 것 같죠. 근데 이게 정말 반영이 돼요. 왜냐면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패션계는 정말 많은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고 디자이너들도.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들었던 것도 저를 서류 통과시켰으면 코리안이란 걸 알면은 제 몸의 피에 유러피언이 없는 걸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이제
다크스킨 친구랑 같이 가서 둘이 동시에 들은 말이 아 미안 너네 둘 다 유러피언 룩이 없어 유러피언 외모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흑인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길을 걸어 다니면서 갑자기 아이디를 뭐 검사가 받거나 갑자기 그러니까 경찰들이 과잉 진압으로 흑인들 그냥 막 죽이고 이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위협은 살면서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특권을 누리는 걸 알고 있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단지 흑인들의 인권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런 평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넌 유러피언 룩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돌이켜 보면 뭐냐면 지금 다 막 엄청 큰 에이전시에 속해 있는 에이션 모델들이나 캠페인을 하고 있는 에이션들을 보면은 유러피언 룩이 섞여 있거든요. 어떻게? 혼혈이니까. 그래서 저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거를 제가 해야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나는 진짜 내가 더 많은 다양성을 보고 싶은 거야. 나처럼 정말 생긴 애들이 하는 거. 걔네 엄마가 백인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다른 아시안이랑 섞인 친구들도 보고 싶고 흑인이랑 에이션이랑 섞인 블레이션 모델들도 보고 싶은데 정말 많은 플러스 사이즈 에이션 모델들은 그 친구들이 다 꿰차고 있고 에이션들의 그런 레이시즘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목소리를 안 높여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섞였는데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건데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운동을 바디 포지티비티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수익을 엄청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과연 완전히 흑인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흑인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흑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진짜 몸이 커서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클까? 아니면은 애매하게 사이즈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위협을 당했거나 아니면 승진을 못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조금 나 살찐 거 같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55, 66 정도 되는 친구들이 나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88, 99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너무 썩었다 패션계가. 저도 정말 많이 이 모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내부 고발자 이런 건가? 어떤 브랜드들은 뭐 캄보디아의 아동 노동을 착취했다더라. 어떤 데는 스몰 디자이너들의 그런 컨셉을 몰래 표절했다더라. 말도 없이 레이시스트한 거를 해왔는데 그냥 브랜드가 말도 없이 넘어가고 이런 브랜드를 다 서포트 안 하다 보니 살 옷도 없고 지지해줄 그런 브랜드도 없고 요즘 옷을 안 산 지도 너무 오래됐네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2월을 맞이해서 제가 아시안으로서 코리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서 여러분, 저도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거 그리고 외국에서 겪었던 것처럼 저희가 그냥 사이즈가 커서 차별받는 것도 알지만 몸이 뭐 불편하거나 우리나라의 다수에 비해 피부 색깔이 다른 친구들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겪는 그런 차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안 겪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진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누가 최초로 무슨 뭐 에이션 모델을 했다니 저기 나라에 뭘 했다니 이거는 다 어떻게 알아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내가 최초고 이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해외 에이전시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해봤고 뉴욕에 이런 잡지에 실려봐서 그리고 또 지금 패션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맨날 뉴스 업데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무슨 단어지? 특권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희생을 했고 누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K-팝 이런 것도 있어서 K-팝도 우리가 완전 처음부터 일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다시 똑같은 라인으로 말하면 K-힙합 이런 것도 보면 다 흑인들 문화 가져온 거거든요. 아무런 교포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진짜 아직도 TV 보면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연예인들이 막 흑인 흉내를 막 우스꽝스럽게 낸다던가 다 흑인이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갖 흑인들의 막 헤어스타일 이것도 정말 역사로 그 사람들의 아픔 이런 거랑 다 녹여져 있는 건데 우리가 절대 해선 안 되는 머리인데도 힙합 한다고 막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이걸 액세서리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아픈 역사를 또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흑인들을 억압한 백인이 아닌 우리가 같은 인종차별을 겪고 있으면은 약간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같이 읽어놔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문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한국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흑인들 문화를 뭐 그런 인디지너스 그러한 뭐 원주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나 나라들을 그냥 말도 없이 가져와서 하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없고 막 보여줄 수 없어. 왜냐면은 위협을 당했어요. 너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너무 잘못됐다. 잘못됐고 저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사람들이 참 자기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 얘기해도 아 그렇구나 몰랐어? 그리고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알아야 돼? 이런 애들 너무 많아서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너무 무슨 예민하게 군다? 근데 저는 특히 자기가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할 거다. 그 자기가 버디 액티비스트다. 자기가 버디 포지티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울분을 토했나요? 올바른 얘기를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걸 몰랐던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